최근 거제의 한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피해를 보자 학생들이 전화까지 한 상황입니다. 민원 25에서 들어봅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 개막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엑스포가 열릴 당항포 관광지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점 등 엑스포 소식 알아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짓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번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15일 정식 개원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설립 계획이 수립된 미래교육원은 2021년 6월 착공돼 이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거제의 한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피해를 보자 학생들이 전화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민원 25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거제의 한 외국인 학교 앞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2022년부터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민원 25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올라오는 하얀 연기. 아파트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분진가루가 바로 옆 학교에 주차된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교실 바닥을 울리는 진동도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물이 울리면서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공사 현장과 학교의 거리는 불과 1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등굣길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소음으로 인한 공포로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There was a lot of noise, a lot of dust, and it was very difficult to focus on the studies. And I know some mothers, they moved to another apartment because of the noise and dust. And children who have asthma, it becomes a problem because you have a lot of allergies and you have side effects from dust. 공사로 인한 피해는 학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간 학교에서 창문을 열어보면 공사 현장의 소음이 학교 내부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도 곳곳이 균열이가 갈라져 있고 심지어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균열로 인한 누수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임시 방편으로 물바지까지 설치했지만 비가 많이 올 땐 이조차도 무용지물입니다. 안전사고도 걱정입니다. 등굣길은 아예 인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무시하듯 공사장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가림막은 이 파란 천막뿐입니다. Big building projects where we're either building parts of a school or actually in a neighbourhood where there are apartments and shopping centres and things being built. My experience is usually that there is ver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all of its neighbours, and the school being a very important neighbour usually has very good communication. 학교 측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 경제적인 손실 부분과 시설 보수, 교직원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주무관청과 건설사의 대화를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했으면 거의 무시당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까지 일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고.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시설물과 도로 균열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추후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1년 전 피해 상황인데다 공사 당시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 학교 측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건설사와의 합의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뿐입니다. 모발이라든지 어쨌든 그 제보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가처리 처분이라도 어쨌든 제재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 공사 할 때는 아마 그런 그 제보라든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그런 환경민원에 의해서 그 뭐 어떤 처분이 있었던 건 한 차례. 올 연말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학교 측과 건설사, 지자체와 시의회, 교육지원청이 함께 오는 22일 피해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보상에 대한 확답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 개막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엑스포가 열릴 당항포 관광지는 막바지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더 웅장해진 퍼레이드와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룡 엑스포 소식, 원민정 고성 공룡 엑스포 조직이 회장 운영 담당자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장 운영팀의 원민정입니다. 네, 담당자님 먼저 오는 22일 개막하는 공룡 엑스포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38일간 고성군 당황포 관광지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주제는 상상 그 이상의 공룡 세계입니다. 공룡 퍼레이드, 영상, 전시, 체험 행사,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엑스포만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까요? 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전시관과 공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전시관에서 영상이나 전시품 그리고 체험들을 전시관에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공연 중에 하나인 퍼레이드는 외국인 단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요. 야간의 영상과 결합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막바지 엑스포 준비를 위해 휴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휴장 일정과 엑스포 행사 일정 알려주시죠. 네, 지금 엑스포는 말씀 그대로 휴장입니다. 행사가 9월 22일이라서 9월 21일까지 휴장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추석 명절과 한글날 등 연휴가 포함되어 있지만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휴장, 즉 쉬는 날이 없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에도 방문하시고요. 저희 공룡 엑스포도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가을에는 공룡도시 고성에서 펼쳐지는 엑스포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 공룡 엑스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열렸습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인 가운데 케이블 TV 업계가 처음으로 공동 부스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딜라이브 박용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 에이스페어의 슬로건은 콘텐츠 다이브. 디지털 트윈과 인터랙티브, 버추얼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어 앞글자를 땄습니다.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박람회장 곳곳에서 변화된 콘텐츠 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2023 광주 에이스페어. 방송과 애니메이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AI 캐릭터가 뉴스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일상 속 가상현실의 활용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은 평소에 접해본 만화들 나오니까 일단 아이들은 호기심도 생기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처음 해본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처음으로 공동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딜라이브와 SK 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과 HCN으로 구성된 MSO 4사는 올해부터 보도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OTT 등의 플랫폼 사업을 넘어서 콘텐츠 제작과 판매로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SO들이 공동으로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또 국내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전시장에 보면 해외에서도 많이들 관심 갖고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 업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디어 저작권과 패스트 서비스 등
유료 방송에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즉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를 삼성과 LG 등 TV 제조사들이 시작한 가운데 케이블 TV 업계도 이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패스트 서비스는 콘텐츠 경쟁력과 차별화가 숙제라면서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방송 시장의 제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짓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번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립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단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고분군이 있는 김해와 함안, 고성, 창녕, 합천의 단체장도 참석합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는 가야 고분군에 대해 등재 권고를 문화재청에 통보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문화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15일 정식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오태환 의령군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설립 계획이 수립된 미래교육원은 2021년 6월 착공돼 이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교육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 등의 교육정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연면적만 축구장 2배 크기로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평일 예약자만 8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원의 체험 프로그램은 의령군의 곤충 생태학습관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남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히는 의령군의 지역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15일 부대 호국관에서 해군병 694기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입영한 400여 명의 해군병 694기는 체력 단련과 야간 전투행군, 전투수영 등 강한 훈련을 거쳐 정예 해군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남태현 이병이 교육사령관상을, 정현우 이병이 기초군사교육단장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성열 해군교육사령관은 혼시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출항하는 해군병 694기의 항해에 언제나 순풍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해군병 694기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특기별 전문 교육을 받고 이후 자대에 배치됩니다. 합천 황매산 황매정원이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류와 현장 실사, 온라인 국민 참여로 진행된 평가에서 황매정원은 살아있는 자연과 환경 보호 노력,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매정원은 황매산 철쭉과 억새 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는 중심 장소로 산책로와 잔디광장이 조성된 것은 물론 사계절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BTS 리더 RM의 뮤직비디오를 포함해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15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서달라며 온누리 상품권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창원시는 기부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 내 저소득층 2,000세대의 차례 비용으로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